이제 치수를 쓰고 도면을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버블부터, 버블의 치수는 웬만하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치수를 대략 어디서부터 할 건지를 계산해 놓고, 여기에서 버블 하나, 그리고 축선에 맞춰서 버블 두 개, 동그라미 쳐주시고, 치수는 저는 이제 현황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정도는 따라 하긴 할 건데, 그 외에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 싶으면 더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증축되는 부분에 건물의 치수를 보면 총 12,600이에요. 그러면 12,600을 써주셔도 되고, 도면상에 이제 강조를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좌우의 치수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를 저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 치수를 쓰지 않고,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2,600이었으니까 6,300, 여기도 6,300이고, 여기는 치수가 1,800, 여기는 2,400. 여기서 6,300에서 1,800을 빼면 이제 4,500이죠. 여기도 6,300에서 2,400을 빼면 3,900. 그리고 여기는 X2, X3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도 표현을 해줘야겠죠. X1에서 여기 1800 떨어진 곳의 거리는 8700이에요. 제가 이 치수를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제가 도면을 작성을 먼저 하고 나면 치수를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보여요. 치수를 먼저 써버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가단면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치수를 먼저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단면을 안 그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골조를 그리고 나서 강조하고 싶은 치수를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게 없으면 여기 이제 현황도에 있는 치수를 그대로 적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별도로 시간이 없으시면 현황도에 있는 그 치수를 그대로 적어주셔도 상관없고요. 기타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싶은 치수가 있으시면 더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이제 치수가 3000이죠.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여기에 표현을 해줘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중간에서 끊어서 이 거리가 3000이다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여기 이제 옹벽 부분이에요. 옹벽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와 있는 조건이 옹벽 상단 레벨을 고려하여 옹벽 높이를 설정하고, 벽 두께는 300, 기초는 400, 기초 두께는 400, 그리고 기초 길이는 150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300을 눈대중으로 한번 찍어 주시고, 저는 여기 이제 동결선을 제가 이제 100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000으로 계속 쭉 가겠습니다. 기초의 길이는 1500을 찍고, 마찬가지로 두께는 4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미 눈대중으로 400을 찍고,
여기에 제가 가선을 그어놨던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적어주면 이제 옹벽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단에 GL 부분, 그러면 이제 옹벽의 길이를 써줘야겠죠. 여기도 치수를 1500, 그리고 여기가 400. 옹벽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줬고, 여기를 좀 더 이제 설명을 굳이 해주시고 싶으시면 L형 옹벽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도 적었고, 레벨을 적어줄 차례예요. 레벨을 적어주려면 우리가 현황도에 주어져 있는 경사지붕의 처마와 용마루, 그리고 이제 여기 기존 건축물 옥상 부분, 그리고 캐노피 상단, 이런 특별하게 나와 있는 레벨들과 여기에 이제 바닥 레벨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럼 지붕 상단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상단에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모를 하고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레벨은 마감 레벨이었기 때문에 EL로 통일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지붕은 13900. 여기 처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수 처리는 하게 돼 있어요. 우수 처리 및 지하층의 결로 발생을 고려한다. 여기서 우수 처리의 방법이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7번 지문은 다른 회차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사지붕의 끝에 이제 별도로 뭐 자세히 그리실 건 없어도 이게 우수 처리 시설이 우수관이랑 처마 혼통이 있다 정도만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길게 빼주면 밑에까지 하고 잘리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여기도 이제 트렌치가 있기 때문에 뭐 밖으로 빼주셔도 되고 이제 안쪽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 기둥 인면을 빼먹었는데 기둥 인면을 이렇게 그리고 기둥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바로 이제 빼도 되는데, 필로팅 같은 경우는 바로 뺐을 경우 좀 이제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범 답안에 있는 대로 안쪽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정해진 거는 저도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볼을 관통하는 일은 없게끔 작도를 해 주셔야 돼요. 볼을 관통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빼먹은 부분은 없죠. 그럼 마저 처마 부분에 레벨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1800이에요. EL.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0을) 적어주고, 우리가 여기 처마 부분에 2층 바닥 마감선을 69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로티 부분에 높이도 2100이었죠. 여기는 또 적어주셔도 좋아요. 최대한 하나라도 더 적어주는 게
도면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EL-3300. 그리고 여기 썬큰도 마찬가지로 EL-3300. 그러면 여기 외부 공간도 적어 주셔야죠. EL+2100. 여기 L형 옹벽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벨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00 부분 5000 나와 있는 부분은 지문 현황도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전부 다 옮겨 적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L+5000, EL+4000. 그리고 옹벽의 상단 높이가 3100이었어요. EL+3100.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옹벽 같은 부분도 난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난간을 1200으로 적어주고 까먹기 전에 치수를 바로 적어줘요. 1200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그러면 기존 건축물로 가서 우리가 이 위치를 정할 때 보면 어디에 쓸지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그리다 보면 내가 이제 자주 그리는 위치가 이제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기 때문에 왼쪽에 붙여서 글씨를 많이 써요. 그러면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럼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는 이제 적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마감 레벨부터 먼저 다 적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별도로 이제 밖으로 빼서 적어놨기 때문에 별도로 뭐 적어주진 않고 특별하게 뭐 여기 바람빛 상단 부분의 높이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붕 마감 레벨에서 1200을 난간 높이를 1200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EL+9600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GL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L+4500. 따로 이제 누락한 부분은 없죠. 이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모든 레벨 값은 다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주자면 여기 이제 좀 가운데가 어차피 빌 거기 때문에 여기를 파라페 상단 높이 EL+ 아까 9750이었죠. 9750. 제가 이렇게 현황도를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적으면서 체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에 상단 부분이 EL+ 여기에 나와있죠. 7350. 이거를 확인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파라펫의 길이도 적어줘야죠. 파라펫의 길이는 여기 보면 1500, 그리고 루버 상단은 1000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가 1000, 치수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1500. 그러고 나면 이제 빠진 부분은 없죠.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강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7번 지문에 우수 처리 시설에 대한 지문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는 온돌로 처리를 해주고, 트렌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수 처리 시설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별도로 현황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여기도 동그라미에서 트렌치라고 적어주고, 이 우수 처리 시설도 천막 홍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마 홈통을 동그라미 쳐서 따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홈통, 여기도 처마 홈통,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우리가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보면 우리가 체크를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 이 1번 지문은 그리면서 계속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 2번도 우리가 마감 레벨과 외부를 고려할 때 단 차이가 없는 걸로 우리가 다 반영을 했죠. 그리고 단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이 표를 누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리면서 확인이 다 됐어요.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이 한 번 더 있는지, 건물을, 그러니까 실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5번 지문은 마감 레벨을 설정했고, 방수 같은 경우는 적절한 공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과 집수정은 노출 방수로 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비노출 방수다. 7번도 우수 처리 시설로 처마 홈통을 설치했다. 지하층의 결로 발생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수나 단열재를 그러니까 촘촘하게 둘러주는 걸로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은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해주자면, 우리가 지하층의 결로 발생을 위해서 주로 하는 것들이, 여기 모서리 보면 유공간을 설치를 해주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7번 지문을 우리가 표현을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미리 적어줍니다. 우리가 유공간을 설치를 하면 일반적으로 부직포를 밖에 감싸고, 그리고 파이프 200짜리를 유공간을 써줍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유공간을 설치했다 라고, 우리가 지하층의 결로 발생을 고려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외부 계단의 부동 치마, 이 사항은 뭐 정확히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뭐라도 지문 사항을 반영을 했다 라고 이제 표현만 해줘도 어느 정도 점수, 안 한 것보다 점수는 받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경사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채광과 환기는 당연히 동아리실의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다. 이 사항은 뭐 이제 다른 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계단 부분은 150에 300으로 했다. 이런 옹벽은 우리가 표현을 했고, 여기까지 하면 설계 조건은 빠짐없이 다 이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을 따로 안 그려줬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필수 우리가 보면 도면 작성 요령에 마감면과 천장고 등 주요 부분의 치수와 각 실의 명칭을 표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을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선을 맞춰요. 그러면 여기다 반드시 그어주고, 제가 이 표현한 거는 천장고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요, 천장고, 지상 2층의 천장고가 최소 2700부터, 저는 이제 제도판 다리를 뜯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책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작성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부분의 층고는 3500, 그리고 다목적실의 천장고는 4000. 이쪽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의 2층 부분의 교육실 2700, 복도 2700, 그리고 1층 부분은 3300,
2700 적어주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저는 대부분 도면에 CH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한 글자라도 더 적어야 이제 도면이 더 차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CH 2700. 제가 천장고를 왼쪽에 적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때문에 간섭이 안 생기게끔 미리 왼쪽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들을 다 맞춰줬죠. 여기도 반드시 맞춰줬고, 천장고를 적었고, 마감면의 레벨도 표시를 했고, 천장고 표시했고, 각실의 명칭은 이따 글씨 쓰면서 같이 적어보도록 하고, 단열, 방수, 내외부 마감의 규격과 재료명을 표시한다. 이제 이런 사항들은 있고, 그리고 개구부 치수를 대부분 적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문으로 했기 때문에 2100. 저는 창호 같은 경우는 따로 적어주진 않아요. 특별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표현을 해줘도 되는데, 그리고 계단 치수를 빼먹으면 안 되죠. 이거는 겹치더라도 그냥 적어주셔야 돼요. 높이 차이가 얼마였죠? 2400이었어요. 2400에 150 곱하기 16 R 높이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난간 높이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난간 높이는 1200. 또 빠진 게 있나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의 주요 치수는 다 적어준 것 같아요. 하나 더 적어주면, 여기도 계단이 있으니까 여기는 마감 레벨이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300이에요. 그러면 3300이죠. 3300을 150으로 나누면 22단이 나와요. 그러면 150 곱하기 22R. 마찬가지로 계단을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난간 높이가 있죠. 1200. 여기도 1200. 이왕 난간을 적었으니까 여기 선에 맞춰서 글씨를 적어주면 투시형 난간 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도 단열재가 제가 이렇게 다 작성을 먼저 해 놓으니까 이제 하나씩 치수랑 재료명을 적을 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단열재를 제가 누락했네요. 외부 복도의 천장고도 2700이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적어야 되는 주요 치수들은 다 적었어요. 이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간이 따로 없어서 보통은 치수를 쓸 때 이제 가로 치수도 적고 세로 건물 높이 치수도 적어요. 그럼 여기는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이. 어차피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이제 적는다고, 제가 이걸 연습할 때는 적진 않았는데 어차피 보여드리려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 8400에서 4500에서 빼면 3900.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주요 지수는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표현해야 될 지수들은 다 적었어요. 그러면 상세도를 그리고 나머지 글씨를 적도록 하겠습니다.